띵띵띵띵.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너무 말이 많았다. 다시. 랑아 독서미술.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 독서미술 랑아쌤입니다. 오늘은 봄날 호랑나비를 보았니? 라는 그림책의 활동지 수업을 할 거예요. 미술 활동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저는 제가 직접 만든 활동지로 아이들과 수업도 했어요. 미술 활동 자체가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좀 더 자세하게 이 책에 대해 활동을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되시라고 알려드려요. 오늘 활동지에서 가장 먼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유튜브 봄날 호랑나비를 보았니 2편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에게 그리기 수업을 했던 내용을 활동지 안으로 넣어봤어요. 봄날 호랑나비가 나와서 가장 먼저 본 풍경이 무엇이었을까? 나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였어요. 저희는 스케치북에서 미술 작품으로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활동지 안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쳐서 그림을 완성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려준 작품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각 나비를 보았을 때 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정리해주기 위해서 활동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림책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봄에 처음 본 나비가 호랑나비라면 그에 굉장히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책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질 않아요. 호랑나비를 보았을 때 왜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을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서 그거를 활동지에다가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추 흰나비를 보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이유, 그리고 검은제비 나비를 보았다면 잊어버리라고 했던 이유는 책에 작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정리한 것들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장면 기억나세요? 이렇게 많은 나비들이 그림책을 한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흰나비야, 나는 남방공장 나비야 하면서 자기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 가장 내가 그리고 싶은 나비 한 마리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를 활동지에다가 그려주고 그 나비의 이름까지 같이 적어주면서 한 마리의 나비의 모습과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볼 거예요. 이 활동지를 하면서 적어도 한 마리의 나비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는 유치부나 초등 저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나비는 알에서부터 나비가 날개짓을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변화하면서 성장해 와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이 안에다가 그려보거나 아니면 붙여보면서 나비의 변화 과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별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알에서부터 나비가 나오는 과정들을 직접 잘라서 여기에다 붙여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자료를 참고해서 직접 그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이렇게 오린 것들을 마음대로 배치를 하면서 섞어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그림에서 맞는 거를 찾아서 직접 붙여볼 수 있도록 퀴즈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풀잎에 알이 있어요 라는 문구를 보고 아이들이 풀잎에 알이 있는 하나를 찾아서 풀칠을 해서 여기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찾아서 붙일 수도 있답니다.
혹시 별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별지를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장은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림책의 특징이 다른 그림들을 모아서 새롭게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였잖아요. 아이들에게 이 심사임당의 그림에 다른 그림과 붓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더 그려서 나만의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도록 해보았어요. 이 부분에 나왔던 개구리를 복사해서 오려보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나왔던 맨드라미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하나 더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왔던 여러 그림들을 제가 오려서 이 부분에다가 더 붙이고 그림도 그려볼 거예요. 간단히 보여드려 볼게요. 다른 페이지에 있었던 그림들과 붓펜으로 그림을 더 그려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 페이지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꽃 이름을 적어 볼 거예요. 봄을 대표하는 꽃은 붓꽃이었고요. 여름을 대표하는 꽃은 옥잠하였고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은 맨드라미, 그리고 겨울을 대표하는 꽃은 바로 매화였어요. 각 계절을 대표하는 꽃을 다 적은 후에는 특히 봄, 여름, 가을에 나왔던 꽃들에게 얽힌 이야기도 간단하게 적어서 여기에다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간단히 내용을 적어서 붙여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짧게 또 자료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것도 더보기에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갈 수 있도록 첨부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오려서 각 꽃 위에다가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꽃 위에 그 꽃에 얽힌 이야기까지 붙여주다 보면 계절과 꽃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 한 페이지 안에서 모두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아이들이 이 내용들을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꽃을 보여주면서 그 꽃에 얽힌 이야기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글밥으로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꽃에 얽힌 전설,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책 장면으로 상상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이 활동지에다가 넣어봤어요. 이야기가 나와 있는 3개의 꽃 중에서 한 가지의 꽃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꽃을 그려볼 거예요. 꽃을 자세하게 그린 후에 그 꽃에 얽힌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을 이 밑에다가 재미있게 상상해서 완성해 줄 거예요. 꽃과 나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나는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아, 이런 사물들을 보면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양화와는 달리 우리 조상들은 주변에 있는 풀과 꽃과 나비, 곤충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과연 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활동일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우리나라 옛 그림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림이 어떤 건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활동지에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림 하나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붙여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도 한번 적어볼 거예요.
그리고 어느 화가의 작품인지 화가 이름도 적어보면서 우리나라 옛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독후감을 쓰는 활동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특히 독후감을 써! 그리고 하얀 종이를 그냥 딱 내어주었을 때 아이들이 뭘 어떻게 써야 할지 굉장히 막막해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 쓰는 방법을 저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특히 처음, 중간, 마무리 큰 3단계로 나누어 보았고요. 처음에는 나비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어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중간 부분에서는 내용이 좀 바뀌어도 괜찮지만 세부적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볼 수 있도록 칸을 나누어서 만들어 보았어요. 마무리로는 우리나라의 옛그림을 그림책으로 본 나의 느낌과 그리고 실제로 나비나 곤충, 작은 풀과 꽃들을 보았을 때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도 적어보면서 하나의 커다란 글로 연결만 시켜주면 굉장히 훌륭한 독후감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봄날 호랑나비를 보았니? 라는 그림책을 읽고 활동지 수업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 독서미술 랑아쌤이었습니다.